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장 종양 억제 유전자와 암의 개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발암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발암 유전자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증식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포가 계속 살아가야 하고 또 죽은 세포를 대체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숫자의 세포는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복제가 돼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유전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유전자들의 기능이 세포의 조절 기능을 벗어나게 되거나 또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 삽입에 의해서 발암 유전자의 조절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과다하게 증식이 되거나 과다하게 생산이 되는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세포의 증식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런 이상 증식하는 세포의 군집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튜머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이제 양성종양으로 시작된다고 그랬고요. 비나인. 이런 양성종양들이 침윤하고 이제 메타스테시스, 다른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전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캔서, 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발암 유전자, 실질적으로 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조절을 하는 그런 유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제는 종양 억제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세포들을 사멸시키거나 아니면 유전자들이 복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돌연변이를 수리하거나 또는 그 돌연변이가 많은 세포들은 세포 자살 시스템이죠. 에이팝토시스를 유도를 해서 세포가 사멸하게끔 함으로써 이상 증식하는 세포가 남아있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고 결국에는 노화죠. 노화 과정 중에 면역세포의 반응이 약화되고 이러한 종양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포들,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런 세포들이 또 다른 튜머 그리고 캔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유전자들이 우리 몸에서 종양 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포 증식과 세포 사멸에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세포 증식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 그리고 항상 우리 몸에서 일정 숫자의 세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세포 융합 실험을 통해서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거고요. 또는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세포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세포의 증식 과정 중에서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려고 할 때 과발현돼서 많이 발현이 돼서 세포 증식을 조절하고자 하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그런 유전자의 기능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손 또는 이형질성의 상실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유전자가 없어지면은 암세포화 되더라. 또는 그 유전자가 호모자이고트, 동형 접합체로 자리를 잡게 되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분열 시에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다든지 아니면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합쳐진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전환, 정상적인 유전자와 돌연변이 유전자 전환이 되어서 크로모즘 상의 한 쌍이 둘 다 유전자를 갖게 되면은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요 10-2번이고요. 요 10-1이 바로 하이브리도마라고 해서 혼성 세포를 나타낸 실질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 확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세포 융합을 통해서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이 세포의 핵이 합쳐지게 되고요. 요
합쳐진 융합세포를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셀,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에서도 나오듯이 휘발유하고 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이 합쳐진 형태죠. 그러니까 정상인 세포와 암세포가 합쳐진 그런 하이브리드 혼성셀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혼성셀을 계속 키우다 보면 돌연변이 유전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염색체 손실을 동반한 그런 세포 분열이 개시가 되고요. 특정 유전자 손실이 그 세포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유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손실된 유전자를 우리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종양 억제 유전자에 의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몸의 유전자는 한 쌍입니다. 크로모좀이 항상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의 크로모좀이 둘 다 돌연변이가 되면은 완벽한 돌연변이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크로모좀 한 쌍이 복제가 된 다음에 각각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지게 되죠. 그걸 이제 이형질성 형성이라고 하는데 헤테로자이고스라고 표현을 하죠. 헤테로, 다른 형질. 그래서 각각의 크로모좀의 돌연변이를 나눠 갔기 때문에 다른 증폭된 사본은 정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포나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 형질을 나타낼 확률은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이형질성이 손실이 되는 경우가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사라짐으로써 다른 비분리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크로모즘을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하나의 돌연변이 크로모즘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만 남게 되니까 당연히 이형질성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토틱 non-disconj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isjunction이 생기게 되면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그대로 발현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서로 교차 반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반대쪽 복제된 크로모좀의 염색체가 돌연변이 염색체의 세포로 다시 도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해서 마이토틱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유사분열성 재조합. 유사분열 중에 두 개의 삼동 염색체가 나란히 있게 되면서 이 두 유전체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하필이면 이제 일어난 이 부위에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특히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교차 반응에 의해서 재조합됨으로 인해서 다른 복제 크로모좀에 넘어가게 되고 한 세포로 이 돌연변이 염색체가 모이게 되면은 이형질성이 손실되면서 이상 형질이 발현이 될 겁니다. 또는 이제 유전자 전환입니다. 진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듯이 복제 과정 중에 유전자의 복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 있는 크로모좀에 돌연변이가 이식이 되고요. 그 이식된 돌연변이가 하나의 세포로 모이는 거죠. 뭐 요쪽 같은 경우는 이형질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쪽 세포들은 돌연변이가 한 쌍, 양쪽 크로모좀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토틱 non-disjunction, 뭐 비분리 현상, 그리고 마이토틱 리컴비네이션 재조합, 컨버전, 유전자의 전환의 방식에 의해서 이런 이형질성이 손실되고 이형질성이 손실된 이런 세포들은 돌연변이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그 세포는 이상 증식을 할 거고요. 후에 암세포로 전환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양 억제 유전자로 소개가 되는 게 앞에서 뭐 P53 또는 RB라고 하는 레티노블라스토마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RB, 레티노블라스토마는 E2F라고 하는 세포 주기조절 단백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B 단백질이 성장인자나 앞에서 소개했던 라스맵 카이네이즈 경로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되면은 요 사이클린, CDK 사이클린이라는 프로테인에 의해서 요 RB 프로테인이 인산화가 되고요. 인산화가 되면은 그 결합 능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RB가 E2F에서 분리가 되고 이 E2F가 프로모터 영역에 결합을 해서
전사인자로서 작동을 하면은 mRNA 번역을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세포가 정상적인 셀 사이클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S주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세시스, DNA 복제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 주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셀 사이클이 필요 없을 때는 이런 RB 프로테인에 의해서 전사인자 E2F가 억제됨으로써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성장인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RB 단백질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제거가 된다든지 다른 암세포의 다른 경로에 의해서 인산화가 돼서 E2F의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B를 주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다양한 이런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몇 가지 예라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문지기 유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어케이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아주 작은 돌연변이들을 하나하나 관리해 주는 걸 이제 관리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유전자가 큰 기능, 셀 사이클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세포 증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APC는 윈트 시그널링, 그리고 CDK 아까 앞에 나왔던 뭐 CDK, 사이클린 D 같은 그런 프로테인들이 RB하고 P53 신호, P10, PTEN이라는 게 PI3 카이네이즈 AKT, RB, 레티노블라스토마죠. 그 제한점 조절, 실질적으로 셀 사이클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스메드4는 TGF-베타, 스메드 신호 경로, TGF-베타 수용체도 TGF-베타 스메드 수용체. P53은 DNA 손상, DNA 복제 과정 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세포 자체에 수많은 포인트 뮤테이션, 돌연변이들 아까 보였던 리컴비네이션을 통한 이상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은 세포가 스스로 세포 자살을 촉진을 시켜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조절을 하는 게 이 문지기 유전자들이고요. 관리 유전자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테어케이커라고 해서 ATM이나 BRCA1, 뭐 MMM 같은 MSH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큰 역할보다는 좀 작은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DNA 손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프로테인들이고요. 이런 프로테인들이 뮤테이션이 생겨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고요. 공교롭게도 이런 돌연변이들이 종양 억제 유전자 또는 발암 유전자에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세포 증식을 촉진해서 암세포를 유발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P53 종양 억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P53 종양 억제 유전자가 생산하는 단백질은 실질적으로 이제 손상된 DNA를 지닌 세포 증식을 막아서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연변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요. 뭐 이런 유전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지기,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전자의 보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MDM2나 P53을 지닌 이런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을 암세포는 유비키틴, 뭐 우리가 E3 라이게이즈와 같은 유비키틴 E3 라이게이즈가 표지가 되면은 유비키틴 표지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몰레큘러 샤페론이라고 하는 프로테오좀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없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요. 그런 단백질 제거 시스템에 의해서 유비키틴이 레이블링된 그런 단백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단백질들이 없기 때문에 이상 세포들이 증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P53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종양의 비율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식도, 난소, 대장, 두경부, 췌장, 폐, 피부, 위 아주 많은 암들에서 P53의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53 튜머 서프레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P53하고 앞에 나왔던 RB, 레티노블라스토마를 주요한 튜머
서프레서 종양 억제 유전자로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P53이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손상된 DNA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ATM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MDM2나 P53이 이제 활성이 돼서 P53이 이런 돌연변이들을 수선을 하게 됩니다. 리페어라고 표현하죠.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수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고치게 되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P21CDK를 억제함으로써 RB 단백질이 인산화되지 못하게 해서 세포 주기를 정지함으로써 수선하는 동안 또는 잘못된 세포가 증식을 못하도록 합니다. P53의 축적은 세포 주기의 정지와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작동 원리입니다. 근데 이 P53의 이런 작동 원리를 퓨마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P53 upregulated modulator of apoptosis 작용이 적당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BCL2 이게 세포 자살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이 BCL2를 억제함으로써 세포 자살을 촉진해서 세포를 제거하게 되죠. 근데 이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은 BCL2가 발현이 돼서 세포 자살을 억제하게 됩니다. 세포 자살이 안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암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53은 세포 주기 정지와 세포 자살을 유도함으로써 이상이 있는 세포들을 제거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생존하고 이상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들을 암세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자신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망가뜨려야 될 겁니다. 그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유비키틴 시스템은 표적 단백질, 그러니까 오래 사용해서 기능이 떨어진 단백질이나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이 종양 세포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UPS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배달 업체가 아니고요. 유비키틴 프로테오좀 라이시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표적 단백질의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유비키틴 접합 효소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유비키틴 접합 효소 대표적인 게 이제 MDM2 같은 효소들입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효소 작용으로 유비키틴, UB 단백질을 유비키티네이션 쭉 붙여주게 되고 이렇게 표지가 된 유비키티네이션 된 단백질들은 프로테오좀이라고 하는 프로티에이즈 단백질 분해 효소가 뭉쳐져 있는 덩어리죠. 프로테오좀 표적 단백질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제거가 됩니다. 우리는 데그라데이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근데 암세포가 종양 억제 유전자 P53이나 RB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종양 억제에 대한 방어 기작을 잃게 되는 거죠. 열성과 우성 P53 돌연변이를 이제 쭉 설명한 겁니다. 정상적인 P53 같은 경우는 P53 단백질이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상동 열성입니다. 두 유전자가 둘 다 돌연변이를 갖게 되면 두 사본이 붕괴된 거죠. 그러면 P53이 생산되지 않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열성 돌연변이고요. 이형성 열성. 정상적으로 P53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한쪽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음성 돌연변이입니다. 우성, 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쪽의 돌연변이가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정상은 또 정상을 만들죠. 그래서 기능을 상실한 P53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나타내는 우성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성은 헤테로, 반만 나타나도 그 형질이 표현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대 우성, 2대 1에서 3대 1로 우열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25%가 이제 열성이고요. 실질적으로 75%가 우성이죠. 이런 형태로
기능 상실한 P53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APC입니다. APC도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이고요. 이 APC는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윈트 베타카테닌 신호 경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윈트 베타카테닌은 초파리의 이제 윙 시그널링이라고 그래서 날개를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신호 경로에서 발견이 됐고요. 세포 분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윈트 시그널링이 활성화되면 베타카테닌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핵으로 유도가 돼서 세포의 증식을 계속해서 촉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APC가 이런 윈트 신호 경례를 이제 억제하게 됩니다. 이 억제를 못하게 되면은 APC의 문제로 암세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패밀리, 이제 가족에 이런 APC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에 의해서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윈트 단백질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세포 증식이 억제가 됩니다. 이 APC가 엑신하고 GSK3베타 단백질을 복합체를 유지함으로써 베타카테닌 시그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억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는 이제 정상세포에서 윈트가 존재하게 되면 윈트 수용체의 자극에 의해서 요 엑신, APC, GSK3 베타의 컴플렉스가 완화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베타카테닌을 억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베타카테닌이 핵으로 들어가서 세포 증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윈트가 없고 있고에 따라서 세포 신호 경로를 윈트가 있으면 이제 활성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암세포에서 이 APC 프로테인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윈트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엑신, GSK3 베타, APC의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타카테닌은 항상 자유롭게 되죠. 이렇게 자유롭게 된 베타카테닌이 핵으로 들어가서 윈트 베타카테닌 시그널링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용종이 계속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유전적으로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 가족의 이 APC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열성 형질이 됐건 우성 형질이 됐건 APC의 돌연변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자손들은 확률적으로 25%는 항상 이 선종성 용종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APC가 조절하는 것은 윈트 베타카테닌 신호 경로다. 경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P10입니다. PTEN이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요. 이 P10은 여기 있듯이 포스포이노시톨 3 카이네이즈입니다. 그래서 PI3 카이네이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포이노시톨 3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는 AKT 신호 경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를 활성화시켜줘서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셀 서바이벌, 세포 생존도 유지하게 해주고요. 피탄 종양 억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은 PI3 카이네이즈 AKT 신호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런 P10 활성이 감소가 되면은 암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인자가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수용체 자체에 우리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앞에서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리셉터가 인산화되고요. 이게 이제 라스 메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 주거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PI3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 주게 됩니다. 이 PI3 카이네이즈가 PIP2 경로에서 이 PIP2를 PIP3로 이제 PTEN이 중간에서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PI3 카이네이즈가 이 P10 경로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은 PIP3가 활성화돼서 AKT가 활성화되고요. 세포 자살을 억제하고 세포 주기 정지를 억제합니다.
이게 둘 다 억제된다는 거는 세포 주기, 세포 복제가 계속 활성화되고 세포가 죽지 않게 유도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KT가 활성화되는 경로로 조절되는 거를 이 P10이 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P10이 활성화되면은 요 PIP3로 가는 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막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PI 카이네이즈가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건데 P10이 없어지면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만 가겠죠. 그러면 AKT가 활성화돼서 세포 증식을 촉진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살 못하게 하고요. 세포 주기 정지 못하게 하죠. 다음은 이제 TGF 베타 스메드 신호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TGF 베타라는 물질이죠. 우리 사이토카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튜머 그로스 팩터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하위에 있는 세포 신호 경로 단백질이 스메드고요. 이 스메드가 활성화되면은 세포 증식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TGF 베타 스메드 신호 경로는 세포 주기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GF 베타 부재 시에는 TGF 베타에 대한 수용체의 완투가 결합하거나 인산화되지 않으니까 하위 신호 경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세포 주기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TGF 베타가 나타나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요. 수용체의 인산화를 통해서 그 하위에 있는 밑에 있는 신호 경로 단백질 스메드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인산화시켜서. 그러면 인산화된 스메드가 코스메드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요. 세포로 진입해서 전사 인자를 촉진시키고 세포 안에서 전사, mRNA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P21, P15입니다. 그래서 이 P21, P15가 나오면은 CDK 억제제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세포 주기는 뭐 억제가 정상적으로는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CDK 억제제를 작동을 못하게 하면은 세포 주기를 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Alternative Reading Frame에서 ARF를 통한 서로 다른 두 단백질의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P16 앞에서 나왔던 P16이나 P21의 원래 기능은 세포 주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쵸. 근데 이 스메드 베타카테닌, TGF 베타 스메드 경로가 활성화되면은 CDK 억제제가 발현이 되고요. 그러면 P21이나 P15가 나타나게 되면 세포 주기를 억제하지 못하게 작동을 하겠죠. 여기 CDK 억제제라고 되어 있는 P16, P21 작동을 막게 되면은 여기 16이나 뭐 정상적으로 사이클린 D 작동을 막아서 RB가 인산화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RB는 E2F를 계속 결합하고 있어서 세포 증식을 그러니까 S 주기로 못 들어가게 조절을 해주겠죠. 그쵸? 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ARF라는 게 MDM2 파괴를 통한 P53의 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DM2는 아까 나와 있듯이 작동을 하게 되면 P53을 뭐래요? 유비키티네이션을 하죠. 그래서 MDM2가 P53을 제거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ARF는 보통 P53 파괴를 표적하는 MDM2의 분해를 촉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53이 파괴되는 것을 P53은 축적되지 못하고 따라서 DNA 손상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세포 주기 정지 및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LF나 P16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없어져서 암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죠. CDKN2A죠. 요 CDKN2A 요 유전자의 기능입니다. 생산하는 두 개의 암 억제 단백질 P16 세포 주기 조절 CDK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RF Alternative Reading Frame이라는 프로테인을 조절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런 중간에 단백질들이 기능적으로 하는 거는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 RB나 P53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CDKN2A도 결국에는 P16 그리고 ARF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켜서 이런 사이클린 D나 MDM2가 작동하는 것을 억제해서 암의 발생을 막아주게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DNA 수선 및 유전적 안정성의 기능인데요. DNA 수선이 잘 돼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절제와 부정합을 수선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그래서 국소적인 DNA 오류를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로 인해서 세포 이상 증식을 막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BRCA1 브라카라고 하는 BRCA1, 2 유전자가 생산하는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들이 이중나선 DNA 절단 수선을 함으로써 이상이 발생한 DNA를 리페어, 수선해 주는 거죠. 단백질 결여 시 염색체 절단과 전자와 같은 많은 수의 비정상적인 염색체들이 축적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 이 BRCA1하고 BRCA2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문지기 유전자는 큼직큼직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어케이커 역할을 하는 케어를 해주는 아이들이죠. 케어테이커 같은 경우는 돌연 변이를 수선을 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게 됩니다. 방추사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는 염색체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방추사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세포 분열 시 염색체의 추가나 결손을 막기 위해서 방추사 감시가 이제 작동하는 것도 이런 유전성 안전성을 보호해 주게 되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돌연변이 예입니다. 그래서 절세 수선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한 돌연변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복제 과정이 됐던 아니면 외부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은 암 유발 유전자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런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은 발암 물질의 노출 이런 것에 의해서 유전적 불안성이 증가하면 색소성 건피증, 암이 유발된다. 또는 부정합 수선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부정합을 고쳐주는 그런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증식 과정을 통해서 호모자이고트 형태로 돌연변이가 발생한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비용종성 대장암. 아까 APC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은 유전적인 불안정성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포인트 뮤테이션들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긴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 시간 동안 정상적인 이런 유전자들이 테어케이커가 작동을 해서 수선을 해서 정상적인 DNA가 유지가 되게 해준다고 하면은 암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절세 수선 단백질들이죠. 대표적인 거를 하나 소개한 건데요. 이중 가닥이 절단이 되면은 ATM 작동을 하게 되고요. 돈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ATM 활성이 되고 이 브라카 유전자에 의해서 이중 가닥 절단에 따라서 ATM 단백질 카이네이즈가 BRCA1과 RAD50 엔도뉴클레이즈 복합체를 활성을 시키게 되고요. 이 작동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선하고 두 염색체를 결합시켜서 노출된 단일 가닥 DNA 구역을 이제 두 번째 사본을 통해서 복제해서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 문제 있던 부분들이 제거가 되고 완벽한 수선된 DNA 이중 가적으로 보완이 되게 됩니다. 이건 BRCA1, 2하고 이제 RAD50라는 그런 유전자가 함께 작동을 해서 수선을 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에서 이제 염색체의 비정상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캐리오타이핑이라고 해서 크로모솜의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신 보통 5개월째에 되면은 이런 20주 이상이 되면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태아가 들어있는 태반 쪽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2번 염색체가 3개가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니면 12번 염색체에 교차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유전자 결함들을 21번 염색체도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18번은 2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1번 염색체가 18번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필라델피아 유전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로모종 상에, 염색체 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하게, 아까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비분리 현상, 실질적으로 중심체에 의해서 방추사가 오게 되고요. 이 방추사에 의해서 중심체에 방추사가 결합해서 동일하게 양쪽으로 유전자를 분배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세포에서는 유전자 결손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쵸? 이쪽에서는 유전자가 추가나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핀들 체크 포인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추사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잘 일어나도록 확인을 하는 거죠.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해서 유전자 세포 분열 시에 유전자 분열을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이토시스,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그래서 요 코에이신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방추사의 미세소관이 요 복제된 염색체의 중심체라고 하는 부위에 딱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추사를 스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스핀들 체크 포인트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확히 결합이 돼서 분리시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기 촉진 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추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중기에서 후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코이신이 요 두 염색체를 분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복제돼서 2배가 되어 있는 그런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후기 촉진 복합체에 의해서 이 세퍼레이션, 분리를 촉진하는 효소입니다. 세퍼레이즈에 의해서 코이신이 분리가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는 대기, 멈춰지게 되는 거고요. 잘 작동할 때는 분리하게 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단백질, 후기 촉진 복합체의 확인점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MED나 BUD, MAD, BUB 단백질이 방추사에 붙지 않은 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런 복합체 단백질들이 MED, MOB 복합체가 CDC20을 결합해서 불활성화 상태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후기 촉진 복합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방추사가 스핀들이 결합한 그런 염색체에서는 방추사에 부착한 후이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후기 CDC20가 요 후기 촉진 복합체에 결합해서 촉진함으로써 코이신을 분리해서 아까 라이페이즈, 세퍼레이즈를 활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크로모점의 분리를 촉진하는 쪽으로 작동을 해주게 됩니다. 요 MED나 BUB가 실질적으로는 요 스핀들, 염색체가 방추사에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 CDC20을 결합하고 있어서 후기 촉진 복합체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세포 분열 시에 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분리 현상이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뭐 안 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비분리 현상이 생기는 세포들은 그 상태에서 멈추고 사멸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뭐 지금 여기 다른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분리가 되고 2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사이토키네시스 과정을, 세포 분열 과정을 만들게 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세포들, 비정상 유사 분열 중인 암세포라고 표현을 했죠. 암화 과정의 개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한번 보죠. 암은 다양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당연히 암세포가 보이는 특성의 대부분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라 정상 유전자 발현을 유도를 하는 원래 과정입니다. 또는 이제 억제하는 것이 암을 유발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후생 유전적 변화, 뭐 에피제네틱 체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돌연변이보다 유전자 발현의 변화로 인한 변화를 유발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DNA 메칠레이션에 의한 후생 유전적 침묵. 이제 DNA 메칠레이션이 되면은 에피제네틱 사일런싱, 침묵,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CG 서열에서 메칠레이션이 진행되면 근처의 유전자 전사가 억제가 된다. 발현 억제 유전자 발현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거고요. 1년의 단계별 돌연변이가 악성 종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의 기능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기능이 과하게 촉진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에서 APC, KRAS, SMAD4, PO13의 돌연변이가 단계별로 촉진이 되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다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또는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축적이 돼서 암세포의 생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정상세포, 뭐 RNA 분리하고 암세포 RNA 분리해서 역전사 효소로 이제 cDNA를 제작하고요. 요 cDNA를 두 개를 이제 녹색으로 염색된 거, 빨간색으로 염색된 유전자를 같이 혼합한 다음에 유전자 어떻게 보면 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전자 서열이 있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겠죠. 쭉 칩으로 결합되어 있는 유전자 칩에 반응을 시키면은 그 유전자가 많으면은 녹색으로 정상 유전자가 많으면 그리고 요 암세포 유전자가 많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 유전자 발현을 확인을 하는 거죠. DNA 미세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어레이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이 색깔 분포를 수치화하게 되면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발현이 되는지를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비해서 뭐 정상세포에서 유전자가 많으면은 정상세포 유전자가 많으면은 녹색으로 암세포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뭐 중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 쪽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대장암 발달의 단계별 모델이라고 했는데 뭐 APC, KRAS, SMAD, PO13 돌연변이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유전자들이 2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고 세포 증식에 촉진이 나타나게 되면요. 정상 상피에서 초기 선종, 이제 비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기 선종,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장 용종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이고요. 후기 선종,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튜머입니다. 튜머 상태에서 침윤이 시작되는 거죠. 주변 세포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기, 선암, 캔서, 초기, 그다음 침윤 전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2기 이상이라고 표현해 3기, 4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인체 대장암에서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적인 돌연변이 APC, 뭐 CTNNB1, KRAS, SMAD4, TGF-베타 리셉터, PO13 아니면 다양한 수선 유전자들, 테어케이커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네.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게이트키퍼나 테어케이커라는 프로테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종양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유발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의 몸이나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이런 돌연변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축적되고 있다고 보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선이 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이런 변화된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이 필요한 거죠.
유전적 불안정성의 증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암세포는 보통 예상하는 것보다 많은 돌연 변이가 축적되어야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암세포들을 검증하고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빨리 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암의 특징이 성장 신호 자급자족, 성장 억제 신호에 대한 상실, 세포 자살 피하게 되고요. 무한한 분화 능력을 갖게 되고 지속적인 혈관 신생,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조직 침윤하고 이제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암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양 억제 유전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